인생 하프타임에 필요한 세 번째 키워드,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변화와 목표와 용기. 이것은 인생의 하프타임, 특히 40대, 50대에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용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2500년 전에 공자께서 또 만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서 삼경 중에 들어가는 책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경이라는 그 책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유행가 가사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기원전 551년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1500년 전에 그 역사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혹은 상나라, 주나라. 그래서 1500년의 역사 시기 동안에 내려왔던 수많은 노랫가락이 있었어요. 삼천수의 노랫가락에서 약 500개 정도의 노래를 엄선을 해서 시경이라는 정말 좋은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체지화, 편기반리, 기불이사, 실시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돼갖고 앵두꽃이 막 이렇게 펴서 앵두꽃이 봄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떠나가 있는 여인이, 그러니까 그대가 너무 보고 싶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대에게 바로 달려가고는 싶지만 그대는 너무 먼 곳에 계시는군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경에 나오는 시인데요. 이 시를 이제 공자께서 들으셨어요. 저 시를 듣고서 이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공자가 말씀하시길 미지사야, 부하원지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지사야,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부하원지유, 어찌 그가 멀리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다. 그 여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멀리 있다고, 어찌 멀리 있겠는가? 생각만 있으면 거길 왜 못 가겠는가? 라는 얘기로 미지사야 부하원지유라는 말이 논어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인생의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정말 인생의 전반전이 아쉽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혹여 그게 공자가 얘기했던 미지사야, 생각을 덜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요.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학교를 들어갈 때도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또 기업에 들어갈 때 입사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도 또 승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격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치는 않았지만 퇴직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의 하프타임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내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냐. 공자가 얘기했듯이 정말 저 생각을 제대로 갖고 사는 것이냐 라는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나는 손님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원 때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느껴도요. 내가 대리가 돼서 사원 때를 되돌아보면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대리 때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과장이 돼서 대리 때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요. 재직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내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전반전을 살고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인생 하프타임에 쓰게 되면 인생 전반전 전체가 후회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자, 이렇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제가 40세다 그러면 50세가 됐을 때 40부터 50세의 10년 기간을 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50세라면 60이 됐을 때 또 50부터 60까지의 10년이라는 기간을 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어찌 보면 핑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후회가 된 거고요. 내가 그때 갔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 포인트는요. 인생 하프타임에 그 핑계를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요. 다른 말로 포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99가지를 포기를 해야 돼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걸로 정말 뭔가 성과를 내려면은요, 나머지는 거의 다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가 바로 용기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인생 전반전은요, 밀려왔어요. 이렇게 밀려왔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밀어온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가? 8글자 아주 유명한 글자가 있어요.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길 불분불개 불비불발이란 말이 있어요. 불분불개 불분 답답해하지 않으면 불분요. 그러니까 뭐를 알고 싶어서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으면 불개. 공자는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무엇인가 이렇게 굉장히 갈구하지 않으면 공자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계속 꾸역꾸역 알려줘봐야 그냥 조작만 될 뿐이지 그 공부가 안 된다 그게. 또 하나 불비불발. 불비는요 뭔가 입에서 이렇게 막 뭔가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 상태를 비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아니면 불발. 열어주질 않았다. 일깨워주질 않았다. 그래서 이 불분불개, 불비불발. 그래서 마지막 자 2글자씩 해서 개발이라는 말이 이미 2500년 전에 사람을 개발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개발이라는 말이 저 논어에 지금 이제 나타나는 말인데요. 이런 거죠. 저것을 또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의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굉장히 인생 전반전을 살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고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뭔가 정말 기회가 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시간만 충분하면 뭔가 상황만 괜찮아지면 오케이. 시간은 충분해요. 상황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저 상태, 학생들의 저 상태가 사실은 하프타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50은요. 하프타임은요.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해요. 이 하프타임은 50은 주도적인 삶으로 터닝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 개발을 하기에 가장 최고의 시기가 저는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20의 갈등 상황도 없고요. 30의 어떤 치열함도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40의 흔들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러들었어요. 자, 50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주관을 세워서 내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을 난 이렇게 가겠어. 주도적으로 살겠어. 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도적인 삶이 가능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게 간절하게 돼요. 인생을 놓고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그게 그때서야 저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생의 하프타임 50이야말로 저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기를 주는데 정말 또 중요한 논어 어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옹야편 제10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공자의 제자와 공자 간의 둘이 이제 이 상호 대화체로서 되어 있습니다. 염구라는 제자가 이 공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불렬자지도 역부족이야.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가.
그러니까 제자 염거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기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부족, 힘력자의 안입을자의 족할 족자죠.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역부족이라는 말은요. 이미 2500년 전에 나온 말이에요. 나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이 부족해요. 역부족. 자,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제자에게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럼 너 좀 쉬었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공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길 역부족자, 힘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도이패, 중간에 다 포기를 하더라. 중간에 다 포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금여획.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역부족자. 본인 스스로가 어렵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는 왜 부정의 획을 긋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게 역부족이라는 말이요. 요즘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아, 부장님, 이 포인트만 좀, 이 기구만 사주시면은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 집에서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 이것만 사주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거는요, 사줘도 사실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게 핑계를 마음속으로 대고 있다. 이 일을 해보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못 봤다. 지금 너는 왜 하필 안 된다고 부정의 획을 긋고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백지장이 한 장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4 용지가 있습니다. A4 용지가 굉장히 얇아도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면이 긍정적인 면, 오른쪽 면이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얇은 종이도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다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봐도요, 살짝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면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요, 살짝 이쪽으로 돌리면 부정적인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똑같은 건데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되겠어 하면 정말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긍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 10%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그 일은 100%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 인생의 하프타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라는 포인트로 봤을 때 될까 안 될까? 일단은요,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그래야 그 중에서 일부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구왈 비불렬자지도 역부족이야. 자왈 역부족자 중도입해 금여획이라. 이 옹화편에 나오는 이 공자의 어구가 이 인생 하프타임에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잡는데도 굉장히 의미적인 단어가 아닐까, 의미적인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 전반전이 약간 아쉽다 치더라도 이 하프타임을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인생 후반전은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열매를 맺는데 충분한 그런 인생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